관객 여러분, 공포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992년 홍콩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보 같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33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소춘. 소춘은 한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도와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장은 돈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날이 빈번했죠. 그러던 중 한 달이 지나도록 월급을 주지 않은 사장에게 소춘은 따져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월급에 대한 건 얼버무리며 소춘에게 만나고 있는 여성은 있냐고 대뜸 물었습니다. 월급에 대해 따져야 했지만 장가를 갈 나이였던 소춘은 사장의 이야기가 솔깃했습니다. 소춘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성은 없지만 이제 장가를 가야 할 나이이기에 돈을 모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장은 안 그래도 본인의 처제가 굉장한 미인이라며 소춘에게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지 못하는 월급은 모아서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주려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였죠. 사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장의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이 소춘에게는 먹혔던 겁니다. 소춘은 미인 처제를 소개해주겠다는 사장의 말에 월급은 나중에 받아도 된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들떠있던 소춘은 친구에게 자랑하듯 이 일을 말하였지만 소춘의 친구는 바보같이 당하지 말라며 사장이 월급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처제를 소개받는 거라면 사진이라도 받아오라고 소춘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전날 친구의 말에 찝찝한 마음이 들었던 소춘은 다음날 바로 사장에게 처제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소춘에게 내일 바로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에게는 처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한 거였죠. 다음날 바로 있지도 않은 처제의 사진을 주겠다고 해버렸기에 사장 부인은 아무 여자 사진이나 구해서 소춘에게 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사진 속 여자와 소춘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쩌냐며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늦은 밤 찾아간 곳은 납골당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사진을 건네주고 여차하면 죽어버렸다고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납골당에 놓여있는 여성의 사진을 훔쳐서 다음날 소춘에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소춘은 그 사진의 여성이 이미 죽은 사람이란 것도 모른 채 그저 아름다운 그녀의 외모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처제가 멀리 일 때문에 출장을 가 있으니 오는 대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소춘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장이 처제를 소개해줄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사진만 받은 채 연락 한 번 못한 소춘은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서 처제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장에게 재촉을 할 때면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리라는 말 뿐이었죠. 참다 못한 소춘은 그럼 주소라도 알려주면 자신이 만나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네가 많이 걱정할까봐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우리 처제가 많이 아팠어. 사장은 사실 처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소춘을 납골당까지 데려가 여성의 유골함까지 보여줬습니다. 소춘은 소개받기로 한 여성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매일 술을 마시며 점점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매일같이 사진을 보며 소개를 받을 날만 기다렸던 소춘은 정말 사랑에 빠져버렸던 것이었죠. 그제서야 사장 부부는 괜히 멀쩡한 사람 망쳐놓은 것 같다며 찝찝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왜 그동안 거짓말 하셨어요?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소춘이 갑자기 밝은 모습으로 가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처제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냐며 얼마 전 자신이 처제를 만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을 리도 없었고 당황했던 사장 부부는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들어가던 소춘은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허공에 말을 걸고 있는 소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소춘의 친구는 사장 부부에게 너무나도 화가 났고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사장 부부를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소춘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집을 둘러보던 경찰은 방구석에서 유골 항아리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항아리 안을 유심히 살펴보던 경찰은 그 자리에서 사장 부부가 아닌 소춘을 체포했습니다. 도대체 왜 유골 항아리가 소춘의 집에 있었고 경찰은 어째서 사장 부부가 아닌 소춘을 체포한 것이었을까요? 소춘은 그녀의 사망 소식 이후 그녀를 너무나도 그리워했고 그리워하다 못해 납골 땅으로 가서 그녀의 유골이 담긴 항아리를 훔쳐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따라 자살을 하기 위해 다량의 수면제와 유골가루를 술에 타서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항아리에는 사실 마약이 들어있었고 그 마약 때문에 소춘은 여성의 환영을 봐왔던 것이었죠. 그렇게 납골 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약은 범죄 조직인 삼합회의 일당이 마약을 보관하기 위해 납골 땅 유골함들에 있는 유골가루와 마약을 바꿔치기 했던 것이었고 그 유골함을 소춘이 훔쳐왔던 것이었습니다. 소춘이 유골가루로 착각하고 마셨던 마약 소동을 계기로 홍콩에서 대대적으로 마약 범죄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소춘의 친구는 한국인 유학생이었고 그분의 제보로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돈 몇 푼이 아까워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해 사장 부부는 고인의 사진을 훔쳐다 소춘에게 소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약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마약으로 망가져버린 소춘의 몸과 사장 부부의 거짓말로 상처받은 소춘의 마음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